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유민 공인노무사 모시고 노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2021년 최저임금 그리고 연차수당 관련해서 자세한 상담하겠고요.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휴업, 휴직, 해고가 늘어나면서 이 고용 변화에 따른 문의가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직장에서의 부당 대우, 휴업수당, 또 권고사직, 연차 휴가, 야근 수당, 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 수당이라든가 또 퇴직금 산정, 산재보험 등 근로와 관련해서 부당한 문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민 공인노무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021년 최저임금 작년에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올해 큰 폭의 인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책정이 돼 있죠? 작년에 8,590원이었는데 예. 올해 1.5% 인상됐거든요. 그러니까 근자의 그 변동 추이를 놓고 보면 가장 적은 그래서 8,720원 그러니까 실제로 1.5% 인상이니까 130원 올라는 거죠. 예. 이게 올랐다고 하기에는 그래도 이게 130원이면은 영향이 큰가요? 일단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강행 법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기시면 또 형사처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업주들한테는 특히나 작년에 이제 계속되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경영 사정이 안 좋은 업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참 부담이겠어요. 그렇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월간 기준으로 보면 한 3만 원 정도 오른 거거든요. 네. 근데 큰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사업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동결을 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예, 어쨌든 올랐다는 분들 자체에 대해서 또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2021년 기준 8,720원 시급 적용된다면 월 얼마가 되죠? 근로자 급여. 그러니까 근로시간에 따라서 틀리긴 할 텐데 평균적으로 8시간 근무.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고 주 40시간이니까 우리가 보통 주 5일제 하잖아요. 그렇죠. 그 주 40시간 기준 근무를 한다라고 보면 182만 2,480원입니다. 188만 2천? 아니 182만 2천 2만 2천 480원. 그럼 이 182만 2,480원에는 어떤 항목들이 그럼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전체 이제 총 급여를 이게 최저임금이 이라는 게 이제 우리 임금을 이야기할 때 최저임금이라는 개념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 통상임금, 평균임금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유념하셔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게 최저임금은 고정으로 지급되는 급여들이 대부분 다 들어간다라고 보지만 다만 우리가 이제 세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 그 복리후생성으로 지급되는 것들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아마 직장생활을 하시거나 급여 관리를 해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보통 식대 10만 원 그리고 교통보조비 2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라 하면 근로소득세라든가 주민세에서도 공제하지 않고 그리고 4대 보험료를 산정할 때도 이 부분은 빼고 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저임금에도 이게 좀 빼고 계산이 되는 건가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3년 전에 이제 최저임금법이 바뀌면서 이 부분들 중에 일부만 들어가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식대 교통비, 식대 10만 원, 교통비 2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그렇게 많이 보죠. 일부가 이 산입 비율들이 2019년도에는 그 월 단위 최저임금의 7%를 상회하는 것 그리고 작년에는 5%를 상회하는 것 올해 같은 경우에 3%를 상회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교통보조비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럼 이 20만 원이 모두 최저임금 산입할 때, 최저임금 산정할 때 모두 다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월 환산 기준액의 3%. 그러니까 교통비 182만 2,480원에 네. 그 3%면 54,670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보조비를 20만 원 지급하고 있다면 네. 그중에 54,670원 정도를 빼고 한 14만 5,300원, 320원 정도만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정급이 있고 기본급이 있고 교통보조비를 그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기본급과 그 20만 원에서 54,674원을 뺀 14만 5,320원 정도를 합산한 금액이 그걸 가지고 이제 182만 2,480원에 보다 높냐 낮냐 이걸 가지고 최저임금을 받고 살펴봐야 하고 됩니다. 있느냐 아니냐. 예. 그래서 그 저도 이제 상담을 하거나 자문하는 회사에 이제 급여 체계들을 봐드릴 때 일단 대표님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 비과세 혜택 받는 거는 사업주한테도 어떻게 보면 이득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4대 보험료 적용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 받으실 걸 고민하셔라. 이렇게 좀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이죠.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사업주인데요. 네. 예전에 노동부에 갔었는데, 근로계약서 교부를 해야 한다고 해서 교부를 다 해줬거든요. 네. 근로자들한테. 그런데 이제 올해 근로자들 이제 급여를 한 10만원씩 올려주려고 하는데요. 네. 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또 이제 교부를 또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전에 교부는 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한테 급여를 네. 올려주실 예정이고 네. 올해.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또 작성을 하거나 교부를 해줘야 되는지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 일단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그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임금의 구성 항목이라든가 지급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써야 됩니다. 휴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반드시 또 근로자한테 교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부는 일단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급여가 올랐어, 10만 원이. 네. 이때에도 또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되느냐? 당연히 교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상에 들어가야 될 주요 근로조건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급여 항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될 항목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200만 원을 작년에 지급하고 있었는데 올해 근로계약서에 작년 거에는 200만 원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그 적시가 돼서 교부를 해줬었겠죠. 근데 올해 다시 이제 210만 원으로 올랐어요. 이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될 주요 근로조건 중에 하나인 임금 항목이 변경된 거기 때문에 이 변경된 사항들을 적시해서 다시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다만 이 10만 원을 인상하는 것이 그 지금 전화하신 사업주분과 근로자 간의 개별적인 합의에 의해서 의한 것이 아니라 먼저 기업 규모가 좀 있으신 사업장은 취업규칙 상에 매년 그 전체 근로자들한테 적용하는 공통의 근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이나 이런 항목들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단체협약으로 이제 근로조건에 관련한 부분들을 변경하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방법, 취업규칙을 바꾸거나 아니면 단체협약을 하거나 뭐 법이 변경돼서 뭐 최저임금이 변경돼서 뭐 이렇게 바꾸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교부해야 되는 필요는 없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교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근로계약서 교부와 관련해서 이제 분쟁들이 많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통은 이제 최초의 근로 개시하고 입사하고 난 다음에 근로계약서 교부했느냐 이 문제가 많이 다퉈지지만 간혹 가다가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계약서 안에 들어가야 될 주요 근로조건 특히 임금이겠죠. 임금 관련한 부분들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새롭게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
라는 걸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경우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이 지금 만약에 이제 새롭게 10만 원 올려주실 거면 네. 이제 근로계약서 안에 사실 다른 내용이 거의 바뀔 일은 없어요. 근로시간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휴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로 바꿀 일이 없거든요. 직종 뭐 근로장소. 네네. 근데 급여만 대부분 이제 매년 뭐 어쨌든 뭐 동결하는 데도 있지만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이렇게 올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소규모 사업장들은 그때마다 사실은 이제 급여가 바뀐다라고 하는 내용에 뭐 급여 결정서가 됐던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그 부분만 교부를 따로 해주시든가 아니면 아예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셔서 네. 교부를 해주시든가 해야 돼요. 그래야만 향후에 그 노동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쨌든 법적 위반의 책임을 그 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네. 이 근로계약서를 좀 다시 쓰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부분들을 고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그 근로계약서 안에 있는 급여 항목만 급여만, 네, 급여 항목만 고치고 교부해주고. 예, 그러니까 기업 규모가 좀 꽤 큰 데들은 보통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매년 이제 해가 넘어갈 때 연봉 결정을 다시 하거나 하잖아요. 아니면 뭐 취업 기초기 1년이 지나면 호봉이 올라가면서 얼마가 뭐 인상이 되는 네, 그런 게 있으면 굳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요구하면 교부해줘야 되고 요구가 없다면 네. 예, 특별하게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규모가 큰 데는 보통 연봉 계약서, 연봉만 바꾸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봉 결정서에 사인을 하는 형태로 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소규모 사업장들은 사실 연봉 결정서라는 걸 따로 쓰거나 급여 결정서 따로 쓰기가 좀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근로계약서 다시 쓰시는 것도 좀 번거롭지만 좀 명확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아니, 않을까. 뭐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인 상황에서도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2021년 최저임금 관련해서 또 연차수당 그리고 이렇게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궁금증 좋고요. 또 뭐 직장 내에서의 부당 대우, 뭐 야근 수당이라든가 휴일 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거나 또 뭐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또 산재보험 등 근로와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근로계약서 교부를 하지 않게 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 벌금형이에요. 단순히 과태료가 아닙니다. 벌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빨간 줄 간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럼 벌금형이 보통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거 받는데도 많은 애로사항이라든가 장애가 있을 수도
있겠나요? 일단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한 부분들 전력을 보는 지원금 케이스도 간혹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근로계약서 교부 관련해서 사업주라든가 또 근로자 관계에 있어서 어떤 점이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뭐 팁이라면 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근로계약서를 보통 우리가 이제 쓰는 그걸 보면 네. 보통은 한 장을 작성을 해서 예. 그걸 카피를 해서 이렇게 드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로자한테는. 그렇죠. 사업주가 한 장, 근로자가 한 장.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동산 계약을 체결을 하면 갑지 을지에서 2장을 작성한 다음에 그렇죠. 네. 간인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한 장을 작성을 다 하고 거기 안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인까지 다 들어간 거를 카피를 한 장 해서 사본 원본 이런 형태로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간인이 있는 형태로 2장을 하셔갖고 했으면 문제가 별로 없는데 한 장을 작성을 하고 그걸 복사를 해서 이제 주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되진 않는데 이 근로계약서 교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책임은 법적으로 사용자가 지는 거거든요. 법적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그 행위, 그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될 책임 또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노무 분쟁 사례, 교부와 관련한 부분에서 분명히 사업주는 한부를 작성한 후에 근로계약서를 줬어요. 카피를 해서. 근데 근로자는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줬다는 사실을 그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진짜 그러기 위해서는 2부를 작성해서 관이를 찍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게 가장 정확한 건데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근로계약서 맨 하단이나 이쪽에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사본을 교부 받았다라고 하는 근로자 사인을 한 부 별도로 받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전체적인 근로계약서 쭉 있고 마지막 항목에 뭐 2부를 작성해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따로 그냥 적시만 돼 있고 그 내용이 맨 밑에 하단은 보통 갑은 사용자 누구, 회사 어느 회사, 그다음에 을은 근로자 누구 이렇게 2장만 찍는 난이 있거든요. 사인만 하게 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난 이거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맨 밑에 사인을 한 것뿐이지 사본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사본의 교부 관련한 의무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사본을 교부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부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인을 별도로 받아두시는 게 향후에 그 분쟁을 예방 차원이나 방지 차원에서도 가장 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주께서 꼭 좀 챙겨 놓으셔야 될 팁인 것 같습니다. 의외로 지금 그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문제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형사처벌까지 받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벌금. 예. 다음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그 김치 공장에 다니는데요. 네. 냉장실에서 일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굉장히 그 힘드니까 이렇게 추운 데서 일하는 게 힘드니까 그 월급을 그래도 좀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근로자들 50시간 넘으면은 뭐 시키게 해서 50시간을 이제 못 넘으니까 3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추운 데서 막 일을 해도. 근데 이제 법이 그렇게 생겼다고 이제 50시간을 옛날에는 이제 넘기고 일을 해서 그렇게 받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4명이서 일을 하다가 한 명이 빠져도 월급을 똑같이 주고, 시간비를 똑같이 주고, 그 다음에 뭐 4명이서 일하다 2명이서 일해도 똑같이 주고,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저희가 노동 강도에 대한 부분들을 약정하지는 않잖아요. 급여에 대한 약정을 하는 거지. 그러게 말이에요. 근로 시간과 그 시간에 대응하는 임금에 대한 약정을 하는 거지. 뭐 노동 강도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수치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어떤 그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적정 인원을 몇 명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쓰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있던 사람이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돈은 똑같이 든다는 거죠. 그게 50시간이면 편한 데 가서 일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제한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통해 갖고 적정 인원을 반드시 유지해야 될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한다던가 아니면은 일정한 노동 강도에 대한 어떤 측정들을 해서 그거를 제한하는 그 노사 간의 약정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들 같은 경우엔 사용자와 근로자 개별적으로 이제 약정을 하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인사노무 관리 차원에서 이거는 이제 사업주 분께서 4명이 하던 거를 3명이 하거나 4명이 하던 걸 2명이 하게 돼서 노동 강도가 훨씬 더 세지고 더 고생을 많이 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보상 수단들을 강구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의무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걸 강구를 안 해주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더 힘들게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직률도 훨씬 높아질 거고 퇴사도 많이 할 거고 새롭게 그 인원이 충원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다시 퇴사를 하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건 사용자가 그 적정한 그 인력 관리 차원에서 본인이 그 기민하게 대응해서 어떤 보상을 높여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법적으로 인원이 기존에 뭐 4명이 하던 걸 3명이 하니까 더 줘라 내지는 그 뭐 이제 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보존해줘라 총액을 예전에 뭐 52시간을 초과해서 60시간씩 근무를 할 당시에 받았던 급여가 뭐 한 300만 원인데 그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서 이제 50시간만 하니까 그 한 250만 원만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면 예전에 받던 총액 수준으로 보존을 해줘라. 이런 법도 없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더라도 어떻게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개별적으로 뭐 회사 대표나 쪽한테 좀 추가적인 노동 강도가 세지고 임금이 급격한 하락 때문에 사실 근무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곤란한 사항들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보상을 해주거나 뭐 이런 대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피력하시고 그거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을 강제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노동자들이 그거를 밥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잘릴까봐. 그러잖아도 코로나 때 어디 잘리면 들어갈 때도 근데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어서 졸라내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그 강제를 하거나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왜 없대요? 그러게요. 사업주와 근로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이런 사업장이 참 많다고 들었거든요. 일단은 인력을 줄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식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일하시던 직원분들을 다 퇴사시키고 그 가족들이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좋아져서 또 사업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을 뽑아주지 않아서 힘들다 이런 여러 곳에서 좀 소리를 듣게 되는 이게 노동 강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규율하는 방법이 우리 법 체계에서는 사실 딱 없습니다. 없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숫자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량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규율할 수 있는데 노동 강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개인마다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저 시급이 8,720원이고 주 5일 8시간 182만 2천 기준으로 본다면 근데 이것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로자가? 이거는 우리 근로진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시면 근로기준법에 굉장히 이제 센 조항만큼이나 이거는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럼 이 식대하고 교통비 포함해서 180이고 22,480원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3%에 해당되는 57,000 이 부분을 빼고
그것만 빼고. 그거를 초과하는 부분들만 그 최저임금 산정하는 그 임금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를 먼저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좀 그렇구나. 복잡하게 그 최저임금법이 변경이 돼서 그러니까 뭐 경영계 쪽에서도 굉장히 크게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최저임금에서는 식대라든가 교통보조비 내지는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이 있는데 그 부분들 다 빼고 최저임금을 지키려고 하니까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은 뭐 연봉이 뭐 3천만 원인데도 최저임금 위반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유민 공인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원주지사 김지혜 지사장 모시고 국민연금 관련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